네, 잘 쉬었습니까? 예. 자, 이번 시간에는 5주 심리 상담 사례 아침에 이제 오전에 공부했고요. 바로 이론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공유를 하고요. 지금 또 있는 페이지가 간지 독립 분석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60페이지 보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간지 독립 분석은 뭐냐면 그 글자가 60갑자에 있는 글자를 주별로 그대로 아래 위 옆에 일간을 중심으로 좀 따지지 않고 바로 아래 위 그대로 글자의 세기를 보는 겁니다. 글자의 세기. 그래서 글자 세기를 보는 방법이 우리가 5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위에 글자가 아래 글자 돕는 형이 있어요. 갑자 같은 경우에 위에서 아래를 돕는 경우는 갑자는 밑에서 위를 도는 거고 위에서 밑에 도는 것은 이민 같은 경우에 이민 계면은 위에서 아래를 돕잖아요. 네, 그런 형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통 식신상간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고 그 다음에는 뭐냐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인성이라고 그래요. 갑자 을에. 그쵸? 그런 케이스가 두 번째 케이스고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위에서 밑에를 극하는 관계예요. 아까 우리 봤던 을미라든지 뭐 갑술이라든지 이런 거, 갑진 이런 거는 위에서 밑으로 극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재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제 밑에서 위로 극을 하는 관계가 있어요. 그것이 갑신, 을류 같은 관계. 그 이제 그걸 보고 우리는 관성이라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설명님 쓰던 말하면 똑같은 거, 아래 위가 똑같은 거. 뭐 을묘, 갑인, 을묘 이런 식으로 갖추는 것을 우리가 비견급제라고 그래요. 그래. 그렇게 생성된 중에서 그러면 어느 것이 힘이 세느냐 볼 때는 아무래도 비견급제가 힘이 세고요. 그다음에 인성이 있는 경우가 힘이 세다고요. 간지 독립분석 그렇게 그 자체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인성이 되어 있는 경우나 비급이 되어 있는 경우가 힘이 세고 약한 경우는 식신이나 안담에 관성이나 그 중에서도 가장 힘이 약한 관계는 뭔가 하면 관성이 약해요. 그쵸? 관이 나를 극하니까 내가 약해진단 말이에요. 거꾸로 또 내가 재성을 극해도 내가 에너지가 많이 소비돼요. 그러면 식신상관은 조금 적게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보면서 갑진하고 갑수를 비교해 보면은 같은 위에서 아래로 갔다 극하는 관계라도 진토 속에 수가 있어요. 그게 수가 나를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갑목 입장에서는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진토니 안에도 을도 있어요. 나를 도와주잖아요. 갑을이 동시에 있는 거하고 갑술은 뭐냐면 술은 신정모가 있어. 신도 나를 그걸 하고. 그죠? 정하는 나 힘을 빼내고 밑에 있는 기토는 똑같고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이 50%가 나한테 더 나를 도와준단 말이야. 그래서 갑목 입장에서는 진토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갑진과 갑술이 만약에 서로가 싸움 붙었다. 누가 이기느냐 하면 갑진이 이긴다. 소속 문제에 누가 이길까? 갑진이 이긴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간지의 힘을 따지는 것을 간지 독립 분석이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간지 독립 분석을 할 경우는 상대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소속 문제. 그 다음에 상대가 있는 문제는 또 운동 경기 같은 문제. 소속 운동 경기. 또 뭐가 있나요? 상대가 있는 게 선거. 그 세 가지가 간지 독립 분석에 좀 영향을 받는다. 상대가 없는 경우는 간지 독립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가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일간과 일단 지장간도 좀 살펴야 된다. 이게 갑진이나 갑술을 지장간을 살피잖아요. 거기서 갑진은 나를 도와주는 요소가 너무 많은 대신 50% 되는 대신에 이 갑술이라는 놈은 나를 도와주는 요소가 한 개도 없다. 신정무니까 한 개도 없다.
그러니까 힘드는 거다. 그래서 승부를 묻는 문제, 소송, 선거 등 억부의 힘을 논한다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상대방 속마음을 살피 또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하려면 간이동기분석을 해보면 된다. 예. 나하고 반대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내 반대되는 사람 어떤 생각했을까 하려면 간지동지분석 해보면 된다. 그때는 지장 간의 협성을 논한다. 서로의 관계를 살필 때 일간 대비 희귀로 살핀다. 서로의 관계 따져 일간 대비 희귀로 따진다. 일간과 일간 가지 있잖아요. 한 사람이 간목이고 한 사람이 만약에 무토다 그러면 누가 이겨요? 간목이 유리하잖아요.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따질 때는 일간 대비를 해보는 것도 좋고 그 갑진의 독립도 계속 봅니다. 간목은 통제를 갖고 편제적인 속성을 간다. 아까 저기 간목이 기토를 누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봉기는 기토가 누르는 통제적인 속성을 가지지만 원래 간목 자체가 편제적인 소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밑에 무토가 있으면 더 편제적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개수와 을이기 때문에 을개무잖아요. 개수와 을이 있으니까 개수는 나한테 정인적인 역할을 하고 을은 급제적인 역할을 하니까 도움되잖아요. 그런 것이 20% 30%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간목은 통제를 갖고 편제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무엇인가 추진하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에 걸림이 없다. 즉 자기가 마음대로 뜻을 펼친다는 뜻이다. 지장간이 그렇게 자기가 펼치는데 나를 갖다가 좀 거슬리는 거는 관성이 있어야 돼. 관성이 있으면 내가 좀 끌어오는데 관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뭐가 없느냐면 걸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장간의 얼개물로서 급제 정인 편제로서 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관성이 없으면 두려움을 써요. 관성이 없으면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갑술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갑술의 동적 해석은 갑은 통제를 갖고 있고 편제 속성이 있는 건 같은데 갑진과는 달리 갑술의 경우에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펼치려고 하면 장애가 따른다. 그것이 신정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신정이라는 것이 즉 자기 마음대로 뜻을 펼 수가 없다. 주변에 그의 말을 따라 주변에서 그의 말을 잘 따라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관, 상관, 편제로서 상관과 경관이 서로 마주보고 있죠. 상관과 정관과 상관이 마주보면 상관 견관이라고 했어요. 볼견자 해가지고 백해무익이라고 했어요. 자, 사례 연구 동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동업하면 되겠습니까? 봤더니 일에 갑질이고 갑술이잖아요. 교육의 경우는 내 동업 대상자가 나보다도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괜찮아. 그죠? 상대방은 생각보다 능력이나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 별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그러잖아요.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자기는 그 사람 도움 요청할 필요가 없잖아. 이런 경우는 있어. 근데 거꾸로 내가 갑술이고 상대가 갑진이잖아요. 그럼 통솔력이 내가 없고 만사가 뜻되지 않아서 갑질하는데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죽어 사는 거야. 갑질하는데 항상 파묻혀 사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갑진과 갑술 일주가 두 사람이 소송을 한다면은 갑진은 도와주는 사람이 주위에 많아요. 타우도 있고 갑술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홀로 싸워서 일찍 포기하는 상책이다. 그날 봤더니 내 일주가 내가 봤더니 갑술이 그날 내가 보는 날짜에 갑술이 떴어. 그 옆에 봤더니 갑진이 하나 딱 있어. 그러면 그날 포기해야 되는 거야. 소송 문제 있다면 미리 포기하고 그냥 작게 그냥 입마감하기 낫다. 소송을 필요 없다 이런 것이. 삼각관계라는 걸 공부를 하겠습니다. 삼각관계 60 몇 페이지요? 62페이지 삼각관계. 삼각관계는 일간하고 일지하고 월지를 세 개를 견주어보는 겁니다. 자, 일간, 일지, 월지를 이렇게 세 개를 보면 그것만 뿐만 아니라 어떤 일간, 일지, 시지를 봐도 돼요. 어떤 삼각관계가 되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현재의 모든 상황을 유추하는 단초가 되는데 월지에서 일지를 충하잖아요. 그죠? 충과 설계하면 이 진도가 무력하게 될 수 있어요. 인성의 도움을 받으면 유력하다. 월지가 생조하거나 월지가 생해 주거나 하면 좋겠지요. 합이 되어 좋다. 그러니까 진도 옆에서 자가 있어 신자 합이잖아요. 그러면 간목도 도움 받잖아요.
신자 합대가 수국을 해서 감목 힘 받잖아요. 술이 있으면 진술충하니까 싸움 박질 나니까 감목이 부담 느끼는 거예요. 상단계. 이번에는 아래 위에 이렇게 감목 두 개 밑에 진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현재 상황의 중에서도 그 모습에 여러분들 천간은 끝으로 나타나는 물상을 말해요. 천간. 그러니까 천간에 만약에 간목에 위에 천간에 기토가 있다든지 아니면 무토가 있으면 편제나 정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을 내가 이런 돈이 있다 하고 자랑하는 거야. 다 보여주는 게 아니야. 그게 누구나 아는 돈이야. 그럼 뺏어보기 쉬워. 그렇잖아요. 근데 밑에다 숨겨놨잖아요. 밑에 아까 위에처럼 갑진, 갑술 이렇게 숨겨 있으면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일간일지 시지를 보겠습니다. 일간일지 시지 이렇게도 많이 보는데 요 미래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미래가 신술이 중하니까 간목 입장에서 별 달갑지 않다. 어쨌든 힘의 세기를 보는 겁니다. 위에 시지하고 이렇게 보는 경우는 미래 진행 상황의 그 모습에 또 을목에다가 경쟁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간, 시지, 분간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시간, 시지, 분간에도 미래의 을묘는 시에 상당히 힘이 센데 개수가 나를 도와주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시가 돈 받는 관계다. 거꾸로 시간과 시지와 분지가 서로 묘수를 합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합 중에서도 인의 합은 굉장히 강한 목이에요. 유진합금도 강한데 묘술 합은 좀 느슨하다 그랬어요. 왜? 묘는 봄이고 술은 가을이잖아요. 가을과 봄이 서로 합치니까 원래 적군. 봄과 가을은 적이거든요. 적과의 동침이야.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잠깐 이렇게 합한 상태다. 동거상 이몽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합이 그렇게 강력한 합은 아닙니다. 유진합금은 강해요. 유진은 진토가 유금을 토생금 하잖아요. 강한 조합이고 인해합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했던 자축합 같은 거 자축합은 이게 합을 한 건지 뭐 안 한 건지 어쨌든 그런 똑같은 수기가 강하잖아요. 또 오미합파 오미도 오남이나 똑같이 여름철인데 이게 합한 건지 안 한 건지 알 수 없는 으로 합은 하니까 명목상 합이다. 자, 오죽게 판단해서 정관부도가 오죽게 판단해서 정관부도 지지가 중요하다 그래서요. 이제 복음과 자형에 대해서 봅니다. 복음은 같은 글자가 중복된 걸 말해요. 복음은 글자가 중독되었다. 복음이라는 것은 중복된 글자인데 중얼중얼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중얼중얼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지경을 말한다. 우리 아침에 오전에 우리가 오전이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가 오죽개를 봤잖아요. 을미하고 옆에가 또 미미가 있었잖아요. 봤지요? 신미하고 을미였지요. 미미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미미가 나한테는 뭐냐면 편인 역할인데 매우 그 편인이 종교적인 것도 되고 되잖아요. 그 만약에 그 스님께서 그대로 만약에 갔다 미리 갔다면 미미고를 당하는 거야. 이거 모든 게 지쳐지고 뭐 상황도 바뀌고 또 왜냐 그 상황이 일반 속인 같은 사람이 주지야. 이 일반 다른 절에는 뭐 그래도 오랫동안 이 수행하던 스님이 주지하니까 좀 낫잖아요. 대우도 해주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시고 이런 청정한 스님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지금 돈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스님 모르고 돈을 생각하는 거예요. 돈 버리는 기계. 그게 돈을 많이 주는 대신에 부리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절 같은 데는 스님이 좀 몸이 아파도 아이고 스님 오늘 제가 좀 몸이 아파서 사실 예불을 갖다가 막 간략하게 좀 하겠습니다. 그럼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쪽에서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건 난리 나는 거지. 그럼 사람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선택을 할 때에 또 중요하다. 자, 일지와 시지가 복음이 되면 추진하는 이 자체가 지연된다 그래서요. 잘 안 돼. 일지와 시지가 만약 정관이 되면
스트레스가 이어지고 거기다 하나 적어 놓으세요. 고차가 되다. 고차가. 딱 어떤 일이 내가 딱 고차가 되어버려요. 인성이 반복되면 고민거리가 반복된다. 아까 전에 그 스님 같은 경우는 을미, 신미의 미가 있잖아요. 그럼 뭐냐? 고민거리가 반복된다. 무슨 고민인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그 고민은 뭐냐면 그 속과 같은 사람이 지시 자꾸 하니까 이거 내가 들어야 돼 말해야 돼. 안 그래도 그 스님은 계속 따지는 분인데 못 버텨. 하루도 내가 이틀도 못 버틸걸. 재성. 그럼 이틀 못 버티면 이 사람은 그 있는 절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갈 데가 없어지잖아. 그래 좋은 데 구하려면 뭐 얼마나 힘드는데. 자, 인성이면 고민거리가 반복되고 있으면 재성이면 돈이 지속적으로 지출돼 버린다. 안 좋은 일이지. 자, 복음이 되면 건물이 팔리지 않아 신음하고 고민이어서 고민. 그래서 집 매매 문제로 막 들어왔을 때 오주를 뽑으면 이런 식으로 복음이 막 된단 말이에요. 특히 인성이 막 복음이 되고 진짜 안 돼요. 재성이 복음이 돼도 돈 나갈 때 그냥 손해보고 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 자형은 뭐냐면 진진 오오유유해해인데 다른 모든 글자도 자형도 마찬가지로 좀 지체를 뜻합니다. 지체를 뜻한다. 이런 기본적인 이 이론을 많이 섭취를 해놔야 우리가 다른 거 판단 도움되기 때문에 꼭 참 읽어보고 해석해야 됩니다. 삼합. 오죽해서 삼합이 보이면 진행하는 사람이 지금 3사람 이상이에요. 많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인의 한목이다 하면 2사람이 하는 거지요. 그래 3사람이면 여러 명이 지금 그것도 중복해서 중첩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뭐 여러 사람이 지금 이제 떼거리로 하는 일이 되는 거야. 반합은 모든 여러 사람이 해야 하는데 아직 다 갖춰지지 않고 일부 사람이 해낸 것이고 삼합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뭘 먼저 봐야 되냐면 생극, 생하냐 극하는 걸 먼저 보고 자평벽을 운영하더라도 여기에다가 자평에다가 아무 우리가 자평은 생극제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거기다가도 아까 말 인미원진선을 딱 붙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신사를 붙여야 된다. 그래야 이게 맞떨어지게 맛깔스럽게 이 오주는 풀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주에서 신사를 많이는 동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대개 말하는 12신살 정도라든지 뭐 그다음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백호살 같은 거 있잖아요. 원진살, 기문관살 이런 것들은 약방감조처럼 써무도 돼요. 그리고 또 귀인이 어떤 게 귀인인지 그런 것도 보면 되고. 그래서 신사를 적정하게 응용합시다. 자, 육합. 오죽해서 육합이 보이면 2사람이 어떤 일을 도모하는 겁니다. 자, 삼합은 여러 명, 육합은 2사람. 일지에 자수가 있고 자축합이 생기면은 내가 만약에 일지자가 있고 축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이끌려서 부담스럽게 진행을 하는 케이스다. 자축합이 생기가. 상대가 토가 되었잖아요. 내가 수고. 그러면 상대 합이 됐는데 상대방이 토기 때문에 나 어쩔 수 없이 끌리다니는데 나는 부담을 느낀다. 복수 당하기 때문에. 일지가 인목이고 인의 합이다. 그러면 나는 내가 중심이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나를 도와주는 격이 된다. 그럼 그런 경우는 서로가 합을 해도 나는 도움받는 상태잖아요. 협력이 되면서 상대방한테 나 투자를 하는 거야. 좋지요.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오늘 일지를 봤더니 오늘이 일지가 만약에 갑인이더라. 갑인데 해가 있으면 적극 도와주잖아요. 근데 내가 을해인데 을해 옆에 인목이 있어. 그럼 내가 이 사람 도와줘야 돼. 부담스럽다. 주체가 뭐가 되느냐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때 분지의 묘가 있다면 상대방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분지의 묘가 있다면 인의 합인데 몇 가지 분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한테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왜 그러나 묘는 상대방을 뜻하는데 묘가 내가 일지 인목인데 묘가 있으면 내가 급제가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경쟁관계가 벌어지기 때문에 좀 힘들 수가 있겠다. 일지사화가 있고 신이 생기면 사신합이잖아요. 사신형합이잖아요. 합도 되고 형도 되고.
이래서 사신이 벌어지면은 합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형합이다 얘기해요. 형합의 의미가 뭐냐면 처음엔 뺨 맞고 나중에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에 막 싸우다가 나중에는 좋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좋아지는데 처음에는 갈등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고래 만나면은 처음에는 막 갈등이 심하다 나중에는 굉장히 이제 합이 되버립니다. 방합. 방합은 우리가 말하는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다축이지요. 방합은 결속력이 삼합보다는 좀 떨어진다. 약간 뭐 계절적인 역할만 한다. 잠시 인연으로 맡았다 이랬던 거. 그러다 반합은 더 그렇지요. 인묘, 사오, 신유, 해자는 급제와의 만남이지요. 급제와 만나면 자칫 잘못하면 갈등이 될 수가 있어요. 급제와 만나면. 왜? 같은 과가 만났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이 가면 서로가 내 걸 찾았다. 그래서 인묘, 사오, 신유, 해자는 급제의 만남으로 갈등의 조짐이 좀 벌어질 수도 있겠다. 간합. 간합은 정간합이죠. 뭔가 하려는 사람이 심리를 읽을 때 이용하게 있는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읽을 때 5주를 읽든 4주를 읽든 간에 일간과 합의되는 게 먼저 봐야 돼요. 그쪽에 내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일간이 봤는데 아까 일간으로 배웠잖아요. 양간은 무조건 뭐로 취해요? 양간은 무조건 죄를 취하려고 한다. 임은 무조건 임은 정화를 땡기잖아요. 죄를 땡기잖아요. 경금은 을을 땡기잖아요. 죄를 땡기잖아요. 간목은 기토를 땡기잖아요. 무조건 양간은 재성을 땡기게 돼 있다. 근데 음간은 뭘 땡겨요? 완성을 땡긴다. 이거 차이예요. 자, 그렇게 일간이 재성과 합하고 하면 돈 벌려고 야단이고 여자의 정신 팔렸다. 남자 상담이다. 남자 상담. 어떤 분이 와가지고 스님한테 와서 상담을 싹 하더니 자, 저는 뭐 여자들한테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이모일주야. 이모일주가 여자가 남자 이모일주 같으면 여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내한테 와가지고는 스님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더니 우리 이제 그 강의할 때거든. 그랬더니 누가 보고 다 보겠다. 그 스님 그분이 뭐 약간 이제 말하자면 약간 그렇게 생긴 분들은 좀 이렇게 어떻게 볼까 좀 점잖해 보여요. 그렇게 여자분 딱 있다가 아이고 선생님 오늘 밥 같이 하세요 이렇게 좋다고 같이 갑시다. 두 말도 안 하고 하더만 뭐. 자기가 기다렸던 듯이 기다렸던 듯이 막 예 같이 갑시다 이러더라고 내가. 아이고 그래서 뭐 참새가 방앗간을 갖다가 지나지나 했네. 그래서 일간이 정간과 합하면 직장인의 스트레스 책임감이 아까 말한 정간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서로 그 고정적으로 고착된다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의 스트레스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스트레스가 된다. 남녀 공동으로. 남자의 정신이 팔려있다. 여자의 경우에 자 여자가 왔는데 그날이 자기가 봤더니 일간이 막 음이야. 무슨 관에 간석이 되겠잖아요. 그날에. 그러면 남자의 정신이 팔려가 있고 남자 같으면은 자식이 되겠죠. 관이 되면은 그렇게 합이 어느 쪽에 있는가를 본다면 합을 합을 잘 보면 되는데 답이 나와요. 형충과 천은 아까 말한 해요. 해가 뭐라고요? 형충 파해할 때 해입니다. 해. 이거로 해다 해. 자, 육축은 때리는 자와 맞는 자를 구분해라. 생각을 본다. 자, 축은 때리는 자, 서로 때리는 누가 때리는 봐요. 좌우충하면 누가 때려요? 좌우충하면 누가 때려요? 자가 활을 때리는데 그러나 때리지만 충격은 둘이 똑같이 맞는 거예요. 충격은 똑같아. 때리는 놈이나 맞는 놈이나 충격은 같은 거예요. 좌우충은 원래 똑같은 색이기 때문에 때리는 거는 지금 이제 수가 살을 때려놓고 자도 지도 비틀비틀 하는 거 한테 때려놓고
진수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때리는 우리가 보면 사회충하면 해가 살을 때리고 그러면 해는 괜찮나 그게 아니다. 지도 힘든다. 축은 똑같은 힘으로 때리는 쪽이 이제 원인 제공자지요. 하지만 자기도 힘든다. 일지자가 월지는 오라면은 자수가 내가 상대를 고통을 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온데 자가 나를 때리잖아요. 그럼 상대가 나를 때리는구나. 때리는 거 아니라 그러나 때린다 하더라도 충격은 똑같다는 거예요. 상대는 내나. 알겠죠? 충은 때리는 자나 맞는 자가 똑같이 힘이 드는데 다만 누가 먼저 상대를 공격하고 못되게 했느냐 고통을 줬느냐 이겁니다. 술토는 진토와 시지술토는 술토 속에 있는 정화가 있거든요. 그 진 속에 있는 개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계충을 하면 손실이 크다는 겁니다. 자, 생기충은 인신충이 살펴보면 생기충은 인목 속에 해가 있고 신 속에 사가 있어요. 신 속에 그 임이 있어요. 임이 있고 인 속에 또 신 속에 경금이 있고 인목 속에 간목이 이렇게 총하는 경우가 있다. 사회충의 경우에는 해가 유력하다. 해가 살을 때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 충 받는 경우는 같더라. 형은 속이 아파요. 감옥에 큰 칼을 두고 옥에 갇힌 경우요. 형은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심사가 그 안에 존재해요. 인사형 하게 되면 인사가 만나면요. 막 여러 가지 일이 막 벌어져가지고 매우 힘들어요. 인사는 먼저 생하고 그 다음에 합하고 형을 해요. 그래서 인사는요. 뭐예요? 인사는 뭐냐면 먼저 처음에 좋다고 막 해놔놓고 나중에 빰 맞는다고. 사실은 어떻게 했어요? 여수는 빰을 맞으면 나중에는 서로 막 비비주고 막 그렇게 하는 사실형. 신중에 경금은 중을 공격한다. 그래서 지장간 겸을 비교해 보면 원한이 70% 가운데 30% 공함이 있더라. 천은 육천이라는데 해인데 상천 육해라 그래요. 축은 육천은 해는 오축 자미가 있고요. 인사, 신해, 묘진, 유술이 있어요. 알겠죠? 묘진, 유술, 인사, 신해, 오축, 자미 요게 6가지 축인. 어떻게 의미는 뭐냐면 고통스럽게 헤어진다는. 참외가 참외가 이거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서리는 것을 따게 되면 엄청 아프고 저절로 떨어지는 게 괜찮은데 누가 막 안 아프고 떼는 거예요.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주걱지를 막 떼면 아프겠죠. 그렇게 아픈 거예요. 살다가 아프게 헤어져야 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고통이 너무 심하다. 정리가 되지 않고 상태로 헤어져야 한다. 부자가 비만 날리고 정도가 차한다.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